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20년 6월 8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에 대해서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아픈 것도 서러운데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등교 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들에 대한 방문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순회 교사들이 장애 학생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병원에 방문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유선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도 함께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등교 계약에 맞춰서 몸이 불편해서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네, 가정이나 병원으로 이제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학생들도 좀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급식 꾸러미 지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급식 꾸러미가 그러니까 지금 학교 급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 꾸러미로 농산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등교를 이제 하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 학생들에 대한 급식도 이제 이루어지지가 못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농가들 그런 업체들의 고충도 좀 많이 그만큼 높아졌었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미 이제 수립된 급식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로 구성된 그런 급식 꾸러미를 각 학생들의 가정으로 이제 보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꾸러미 지급 대상에서요, 이 순회교육 대상 장애 학생들이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학생들은 빠졌을까요? 네, 바로 이들이 이제 애초에 급식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 장애 학생들은요, 원래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급식 지원 대상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학생들이 대전시에만 총 104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이들의 급식 꾸러미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원래 급식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급식 꾸러미를 지급하지 않았다. 네. 예. 이거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교육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같은 학생들이라면요. 똑같은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애초에 이 꾸러미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급식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순회교육 대상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은요. 이 대전시 교육청이 좀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전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대전시 교육청은요, 이 학생들입니다. 이런 순회교육 학생들이 그동안에도 이제 급식 제공을 받고 있지 않아서 이번 꾸러미 급식 지원 대상에도 좀 제외됐다면서요. 학부모들이 이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급식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대상자가 104명이면요,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학생이니만큼 이번 급식 꾸러미뿐 아니라 이 순회교육 장애 학생들을 위한 평소 급식 지원도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다 적극적인 교육 행정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케이블카 is back으로 적어봤습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문산 옛날 케이블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2천만 원의 매물 올라왔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예. 이후 이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보문산 케이블카가 다시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시에서 회수를 하는 겁니까? 네, 대전 중구는요. 일단 들어보시면 현재 보문산 케이블카 있던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부지 매입과 시설물 보상비로 이제 10억 원 가량을 이제 지출을 했고요. 보문산 케이블카 소유권을 넘겨받았었습니다. 이때 케이블카와 부속 건축물에 대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감정가액이 케이블카가 2,01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시설물 포함해서요. 이후 중구는 이 케이블카를 이제 주차장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에 넘겼고요. 그래서 건설업체는 이를 이제 고철로 매각 처분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이
조경용으로 활용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당 건설업체는 이 보문산 케이블카를 그 주민이 이제 철거해 가는 조건으로 해서 무상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케이블카를 넘겨받은 주민은 이게 워낙 낡았고 또 이제 수리비가 부담이 돼서 결국 그 270만 원을 받고 그 이를 그 골동품 업자에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골동품 업자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케이블카를 2천만 원에 올려놓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아주 복잡하네요. 네. 소유권이 여러 번 옮겨졌고 결국은 원래는 고철값으로 270만 원에 팔렸다라는 얘기네요. 네,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이제 비난 여론이 이제 거세자 대전 중구는 주차장 건설업체와 그 케이블카를 무상으로 넘겨받았던 주민이요. 그리고 이제 골동품 업자를 만나서 이 케이블카 회수 방안을 두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해당 주민과 골동품 업자가 서로 이제 거래를 무르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그 이 케이블카를 보문산 대사지구에 조성될 예정인 그 광장에다가 전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이 케이블카는요 대전 서구에 이제 한 지역에 보관되어 있고 내일 그 회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어린 시절에 탔던 케이블카였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 번 탔었습니다. 예. 글쎄요. 뭐 행정당국이 지나치게 이 문제를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니냐. 이 시민들의 소중한 뭐 유산과도 같은 이런 케이블카를 너무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이라도 보문산 케이블카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돼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대전시에서는 서울 광화문과 강남의 고급 호텔까지 가서 이 대대적으로 대전 방문회 선포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도 했었죠. 예. 그런 화려한 선포식도 좋지만요. 그동안 무관심 속에 버려졌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보물들을 좀 잘 찾아내서 엮는다면은 좀 보다 특색 있는 대전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새롭게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그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좀 잘 살피는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9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앵그리 이글스로 정해봤습니다. 예. 한화 이글스 얘기인가요? 네, 뭐 앵그리 버드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앵그리 이글스인데요.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야구 구단 그 한화 이글스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한화 이글스 관련해서 참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성적이 안 좋아도 그래도 열정적으로 팀을 응원했던 그런 보살 팬들부터요. 8회 말 육성 응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 한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야구를 보여준다고 해서 마리화나 이런 별명까지 정말 한화 이글스에게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그동안 붙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성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한화가 아닌 화나 이글스 뭐 이런 오명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4연패면 구단 역사상 최다 연패 기록을 지금 경신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이 기록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용덕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었죠. 뭐 성적 부진으로 인한 계약 연장을 안 했거나 아니면 중도에 사퇴한 그 감독만 봐도요. 그동안 좀 여러 명 있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김인식, 김응용, 김성근 감독 같은 우리나라에서 그 내노라 하는 그런 명장들부터 그 야왕이라는 별명 얻었던 한대화 감독 그리고 이번에 한용덕 감독까지 정말 하나 이글스는 그 감독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불명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김웅용 감독은요 그 자신의 감독 이력에서 이 하나 이글스 경력을 좀 지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원활한 세대 교체가 안 됐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하나 이글스는 퓨처스 리그라고 하죠. 그 2군 팀을 위한 전용 구장도 프로야구 팀들 가운데 가장 이제 늦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 이후 그 신인 선수 중 그 1군 무대에 제대로 뛰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선수 육성 부분에서 분명 이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팀들이 매년 새로 신인 선수를 뽑을 때 그 전년도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팀부터 우선 이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늘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하나 이글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우수한 선수를 선발할 기회가 좀 많았던 셈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잔뜩 기대를 받고 입단한 신인 선수들 중
현재 1군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그 선수를 잘못 선발했거나 아니면 선수 육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보다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내주지 않는 그런 하나이글스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팀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 스포츠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감독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죠. 이게 네, 뭐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감독 한 분의 이제 문제로 귀결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이 구단 프런트 역시 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오죽하면은 팬들 사이에서는 그 하나이글스 프런트를 향해서 이 치킨과 공무원의 을 조합한 칙무원 이런 말까지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 치킨과 공무원을 조합한 칙무원, 즉 하나이글스 프런트들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다. 뭐 독수리를 좀 폄훼해서 치킨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좀 굉장히 오랫동안 좀 나돌고 있었습니다. 이 886899699839 이게 이제 지난 11년간 하나이글스가 거둔 성적표입니다. 예. 그러면서 매년 겨울 뭐 가을 야구를 향한 담금질을 뭐 하기 위해서 구슬땀 흘린다 뭐 이런 말들만 되풀이하고 있죠. 이 창단 최다패인 13패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감독을 경질했고 또 2군 감독을 감독대행으로 올리고 이런 처방이 얼마만큼 효과가 날지 솔직히 이제는 기대도 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디 하나이글스가 지난 1985년 산미 슈퍼스타즈가 기록한 한국 프로야구 18연패라는 그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이런 소식을 접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 프로야구 역시도 그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그런 공공재임을 하나이글스 구단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원칙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코로나19로 현재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런 가운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민간 무료 급식소들이 그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이제 운영을 중단해서 현재 이제 많은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이요. 그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급식소를 찾아 그 근근히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데에도 이제 제약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급식소 이용에 제약이 생겼습니까? 네, 바로 그 대전시가 이 무료급식소 이용 대상을 만 60세 이상으로 이제 제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그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서는 만 60세 이상 대상자들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 급식소 이름을 노인급식소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해당 급식소는요, 그 노인복지법의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곳인데 이 관련법상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그런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대전에 총 9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현장 배식 대신에 도시락 제공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 좀 인도적 차원에서 60세 미만 분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곳을 찾는 분들의 숫자가 늘자 이제 대전시에서는 결국 원칙에 맞게 그 만 60세 이상에게만 음식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먹는 걸 가지고 이러면 참 야박한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 대전시에는요, 그 대전시가 운영하는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소가 없습니다. 그 노인들 대상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결국 60세 미만의 노숙인들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이가 60세 이상이 돼야만 어쨌든 무료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다. 나이가 자격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 형편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노인 그 관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먹는 문제는 생존과도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원칙만 고집한다는 거는 이 자칫 위기에 내몰린 그 소외된 이웃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참고로 현재 그 더 이상 이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노숙인들은 그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그 후원된 김밥을 제공받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임시 방편이어서 오는 8월이면은 모두 소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 대전시에서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꼼꼼히 좀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선함 수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기대보단 우려가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죠. 그 대전 센트럴파크 이야기인데요. 대전시가 어제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지역의 그 도심 속 공원 10곳을 연결하는 그 가칭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그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 사업 윤곽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 명칭은 둔산 센트럴파크였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 명칭이 그 대전 서구 둔산 지역만을 그 위한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이 일자 일단 가칭으로 둔산 대신에 대전 센트럴파크 이렇게 변경했는데요. 예. 최후 명칭은 차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그 공개된 기본 계획을 보면 둔산 지역 일대 차도로 이제 단절된 공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방식이 이제 기본 골자라고 하는데요. 각 공원 사이를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 지하보도나 아니면은 공중보행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 데크 이런 것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도로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둔산에 있는 공원들을 이런 다리로 연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통로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서구 갈마동 누리아파트와 만년동 일대 그 6개 구간에는요. 그 황토길을 연계한 그런 숲길도 조성한다고 하고요. 대덕대로변에는 그 하늘 숲길을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없어 폐쇄된 지하보도에는 숲길을 연결하는 통로와 함께 작은 미술관 같은 그런 문화 공간도 함께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동서 간의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전의 5개 자치구들 가운데 그 서구의 공원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곳에 그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역 불균형을 좀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특례 사업을 허가해줘서 그 숲을 없애고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대전시가 이미 있는 공원들을 연결하는 그런 공사에만 1,000억 원 가까이 쓰는 게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세금을 이렇게 토목 사업에 써도 되느냐 뭐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대전의 그 여러 연대 그 시민단체 연대체에서 이건 이제 공원 조성이 아니라 일종의 시설물 조성 사업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전 센트럴파크 일대에는 대전에서도 또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 지역이요. 예. 그런 도로 위에다가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숲길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얼마만큼 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 될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성했다가 이 유지 보수비 문제로 좀 황폐화가 된 금강변 일대 수변공원 사례만 봐도요. 이 공원 조성 이후 그 광활한 공원의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걱정도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나 그 영국 런던에 있는 하이드파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센트럴파크나 거기만을 가보기 위해서 그 뉴욕이나 런던에 가는 건 아니겠죠. 예. 그보다는 뉴욕이나 런던에 간 김에 이제 그곳에 들르거나 아니면 이제 많은 볼거리들 중 하나로 그곳을 방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센트럴파크가 생긴다고 해서 이 관광객들이 대전을 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어찌 보면 좀 너무 낙관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 대전시가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숟가락만 얹으면 될 걸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며칠 전 그 아픈 것도 서러운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몸이 불편해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이제 방문 순회 교육을 받는 그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예, 이들이 이제 급식 꾸러미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뭐 이런 소식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이후에 대전시 교육청에서 입장을 선회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이제 급식 꾸러미를 이런 장애 학생들에게도 지원하겠다. 교육청은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 가정과 급식, 그 식재들을 공급하는 농가나 그 업체들을 위해서 그 교육부에서는 이미 수립된 급식 예산을 가지고 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구입해서 그 급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제 각 학생들의 가정으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순회 교육 대상 장애 학생들은 원래부터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급식 지원 대상이 아니었었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급식 꾸러미 지원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 여론이 일자요. 그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급식 꾸러미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학생들을 그 꾸러미 급식 대상에서 이제 제외한 게 차별이다 뭐 이런 지적에 공감을 한다면서요. 예. 민원을 접수했고 그 관련 부서랑 협의를 맞춰서 순회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급식 꾸러미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장애 학생들이 평소에는 급식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순회 교육 대상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 지원을 그동안 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 꾸러미 지원 대상에서도 빠졌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뭐 코로나 이후라도 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본질이 그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에 대한 그 대전시 교육청의 이번 급식 꾸러미 지급은요. 그 코로나 전국 한시적 조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순회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금 급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장애 학생들이라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네, 맞습니다. 현재 대전에 이런 그 심신 장애로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이제 순회 교육 받는 학생이 108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잘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누군가 찾아오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야, 숟가락만 들고 와 같이 먹자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평소 일선 학교에서 급식할 때 잔반도 많이 나오는데 정 예산이 없다면은 그 급식 식자재량을 아주 조금씩만 조절해도요. 예. 그 순회 학생들을 위한 그 식자재 마련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잔반량도 줄어들고 이런 먹는 거 가지고 좀 차별도 좀 없어지게 되겠죠. 예. 좀 극단적인 비유였긴 했는데요. 결국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보다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세난 목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글쎄요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말도 많았고 또 탈도 많았던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이 사업의 시행사인 KPIC가 이제 약속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결국 지난 5월에 그 대전 도시공사로부터 터미널 부지에 대한 그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측은 그 KPI 측으로부터 받았던 그 토지 매매 대금 594억 원을 돌려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터미널 부지에 대한 그 토지 매매 계약만 해지가 됐을 뿐 그 터미널 조성 사업권 그 자체에 대한 계약 해지가 아니어서 이제 논란이 좀 불씨가 남았다 뭐 이런 지적을 좀 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계약은 해지됐지만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은 이제 도시공사로 도시공사로도 다시 넘어갔고요. 예. 대신에 이제 이 사업 개발권, 그러니까 그 터미널 조성 사업권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런 제가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네.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네, 비판의 맞습니다. 목소리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땅 그 계약만 해지가 된 거고 사업권은 남아 있었는데요. 예. 이 그 터미널 조성 사업 관련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을 때 아니면 사업 목적을 현저히 훼손했을 때 아니면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다소 애매한 조항이 있어가지고요. 예. 이 자칫 계약 자체를 잘못 해지했다가 오히려 그 대전 도시공사가 역으로 이제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이게 이제 공공재니까 그 터미널 조성 사업이니까 우선 대전시가 공영 개발로 터미널부터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애매한 계약 조항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면 결국은 시민들만 불편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그 KPIC 측에서 새로운 투자자인 그 하나금융투자와 그 PF 대출 관련 금융주 간사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6,100억 원이었던 재원 규모를 이 4,700억 원으로 줄이고 시공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맡기로 했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사를 찾긴 찾았는데 투자금이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원래 규모보다 많이 축소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KPIC 그 송동훈 대표 말에 따르면요, 이 시공사가 이제 좋은 시공사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아져서 이제 준공하는 데 아무가 문제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KPIC 측에서 이제 3개월 안에 만약에 착공을 자신들이 못하면은 사업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사업 정상화 방안까지 그 도시공사 측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KPIH는 뭐 자기들이 사업을 어떻게든 해내겠다 이런 의지는 계속 뭐 표명을 좀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정말 착공이 들어가는 것이냐 뭐 이거일 예. 텐데요. 이게 꼭 그 긍정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을 뭐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어요. 네, 뭐 예. 애초에 그 이 회사가 가졌던 문제점이 바로 이제 주주 간의 갈등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투자를 약속했었던 그 KB금융도 이 주주 갈등 문제 때문에 결국 투자 의사를 철회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KPIC가 이 주주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이제 재현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을 보면서 대전시나 또 대전도시공사가 이 사업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 도시공사 측은요, 이 모든 사업제약 요인이 해소가 돼야지만 그 KPIC와 사업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는 KPI 측에서 먼저 이제 3개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도시공사 측에서 또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줄었다고 하니까 혹시 부실공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까봐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직업의 자유가 침해됩니까? 네, 이거는 정말 전해드리고 싶지 않은 소식인데요. 그 예. 14년간 38명. 이 숫자는 지난 2006년부터 오늘까지 그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예. 그제 오후 4시 반쯤에 그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한 크레인에서 그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 한 분이 쓰러진 채 발견돼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요. 이제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발견 당시 노동자의 체온이 무려 이제 40.2도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숨진 노동자는요, 그 지상 3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이 조종석 에어컨 설비를 고치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는 작업장이잖아요. 네, 제철소면. 제철소니까 아무래도 실내 온도가 높은 곳이죠. 예. 그 이 사망 당일 이 노동자는요, 오전 11시부터요, 그 숨지기 바로 직전에 4시 반까지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이 점심 시간도 줬고 그거 말고도 휴식 시간도 여러 번 줬고 또 시원한 휴식 공간과 물도 제공했다 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이 쉰다고 해도 크레인 상부 어딘가에 걸터앉아서 조금 쉬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사측에서는 이게 식염수와 물, 포도당을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서 이제 본인이 마실 물 한 명만 들고 작업장에 올라갔다 이런 변을 당했다 이렇게 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회사 측에서는 본인들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내놓은 해명엔 또 다른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사고 직후 현대제철 측은요, 그 이번에 숨진 노동자가 과거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 이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부검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지병이 있어서 이런 사고를 당했다. 회사 측은 이런 입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그런 작업장에 보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현대제철 내부 지침에도 이 건강이 안 좋은 노동자는 미리 위험한 작업장에서 좀 빼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 노동자는요, 이 높은 곳이나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작업한 공간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상으로부터 30m 높이에 있는 밀폐된 공간이었으니까 현대제철의 해명대로라면은 현대제철은 애초에 이 노동자를 이 작업에서 제외했어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이게 현대제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졌네요.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점은요, 이런 지적을 받자 현대제철 측에서 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까봐 그 현장에 투입한 것이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러면 직업의 자유를 위해서 현장에 투입했다. 이런 논리인가요? 예, 이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제 산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했습니다만 뭐 한 해 많게는 1,000명
지난해에는 한 800여 명 정도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재발하는 이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업에게 엄중한 처벌을 묻는 이런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요, 얼마 전 충남도로부터 또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열흘간 조업 정지를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게 나중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이 노동자의 안전이나 공장 주위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그동안 보여준 행태가 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 사망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이 노동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에 의식을 되찾긴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험이 일상인 산업 현장을 마냥 두고만 봐야 되는지 정말 좀 이제는 자괴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당진 공장 인근 병원 관계자가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말이 그곳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좀 이제 안타깝고 쓸쓸하고 속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매년 열나고 쓰러지고 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올해 특별히 취재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예, 언론에 대한 심한 유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이 현장에 대한 산재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탄식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네, 21대 국회가 이제 새로 개원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뭔가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그런 법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선암 금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의장이 뭐길래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의장입니까? 짐작이 가시죠? 저희 예. 방송에서 몇 차례 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곧 개원하게 될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요. 의회가 여전히 좀 시끄럽다고 합니다. 지방의회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현재 대전시의회는 총 22명의 의원들 중에 21명이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가지고 민주당 의견이 곧 대전시의회 의견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얼마 전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이 소속 정당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갖고 이 내부 출혈 없이 의장 선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아직까지도 파열음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경선이냐 합의 추대냐 이런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시선도 좀 덩달아 곱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어제 오후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 대전시의회에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이제 불참한 2명을 제외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명의 대전시 의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입장이 워낙 팽팽해서 이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가족 식구잖아요. 물론 가족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이 자리를 놓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 시민들 눈에는 곱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대전시정에 대한 감시가 좀 소홀했다. 대전시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 이런 따가운 지적도 받아왔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시장과 교육관을 불러놓고 원안 가결 이런 건배사도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본연의 임무인 시정 감시나 조례 제정보다는 이 자리 싸움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지방의회 의장은 어떻게 선출하죠? 네, 이 규정에 따르면요,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이제 선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 등록한 다음에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합의를 통해서 또 추대를 한다. 불필요한 경쟁을 막겠다. 이런 부분도 좀 생산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규정이냐 아니면 관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 의장을 그렇게 왜들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표면적으로는 의회를 잘 이끌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요. 예. 권한 막강합니다. 일단 매해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 쓸 수 있고요. 또 시장과 비슷한
비슷한 그 급의 그런 의전을 제공받는데요. 실제로 올해 기준만 봐도 그 대전시의회 의장은요 급여와는 별도로 그 6천만 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배정받았고요. 거기에다가 비서실장 같은 개인 직원 그리고 전용 사무실 그리고 관용차 수행비서도 제공을 받습니다. 게다가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 지휘 감독권,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출석 요구권 같은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대전시 공식 행사에서도 시장 다음으로 의전서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뭐 향후에 이제 뭐 구청장이나 뭐 시장 후보군으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는 저 경선이냐 합의 추대냐 이런 방식의 지금 논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자리 싸움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뭐 일각에서는 정치적 욕망의 그런 이제 그 충돌이다. 뭐 이런 비유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 회기 중에 의회의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일도 하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전시의회 의장이 하는 역할이 어디 가서 뭐 축사하고요. 뭐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더 익숙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의전 서열로 보면 시장 다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참고로 우리 지역 한 언론 동정란에 실린 그 대전시의회 의장의 오늘 일정인데요. 이분께서는 오후 2시에 그 KT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제43회 연차 회원대회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행사 참여가 의정 활동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인이니까 주민들 만나고 행사장 가서 얼굴 비추고 이런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본인을 위한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대전시의 의장이나 아니면 의장이 되시고자 그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물밑에서 치열하게 머리 싸매고 계신 의원들께서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의전이나 업무 추진비는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지원되는 것임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정단에 혹시 뭐 쪽방촌을 방문한다거나 취약계층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동정단 그 소식은 없습니까? 이제 제가 오늘 본 바로는 없었고요. 최근에 봤을 때도 이런 행사장 참석 뭐 이런 것들 격려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길과장과 길국장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작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달라 뭐 이런 주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장관과 차관이 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근무한 날이요 그 월 평균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기능이 좀 여전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종시 국회 분원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 이거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요.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요 논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세종시 출범 당시만 해도 이 세종시에 근무하는 날이 일주일에 그 5급 공무원은요 닷새, 4급 공무원은 나흘, 3급 공무원은 사흘 뭐 이런 식으로 뭐 장관과 차관은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서울에 있는 국회나 청와대 뭐 혹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 차관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그 서울로 출장을 가는 뭐 이른바 길과장 뭐 길국장의 숫자도 여전히 근데 많다고 합니다. 그 한국행정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그 길과장과 길국장의 출장 비용이요 한 해 이제 1,200억 원 가량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 비용을 그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이제 연간 최대 4조 8,800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폐단을 막고자 그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이 국회 세종의식당 설치법이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 세종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78명하고 그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는 경북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동 의원이 이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지금 여당이 슈퍼 여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대에서는 뭐 야당의 반대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당이 더 이상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집권 여당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 차례 했으니까요. 예. 아마 이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세종의사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들이 무려 85.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비율을 감안해서라도 이 법안 이번에 좀 반드시 통과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정치권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